저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삼천당제약 관련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유럽 9개국 독점 공급 삼천당 불기둥이라는 제목인데요. 워낙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삼천당제약 유럽 9개국에 지금 독점적으로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판매한다, 공급한다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사실 제가 빨간색으로 중요한 것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총 매출 50% 수령인데요. 자, 이게 아일리아라는 제품이요, 황반변성을 치료해주는 약품인데, 자, 이게 2022년에 총 12조 원 매출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의 지금 매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계약으로 이렇게 체결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자, 삼천당제약이요, 지금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서 PFS로는 처음으로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특허의 오리지널 특허의 침해 가능성이 없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삼천당제약이 작년 11월에도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땐 뭐 스페인 등 5개국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번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 공시에서 추후 계약 완료되는 대로 공시하겠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사실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총 15개국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5개, 이번 9개에서 총 14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익의 50% 수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저 부분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중에 14개 나왔고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개국은 뭐 이익 50%일지 총 매출의 55%일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당시에는요, 지금 이익의 50%였고 지금은 총 매출이니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이번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잘 반영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이번 서유럽 독점 공급 계약 뭐 좀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네. 좀 이 종목을 갖다가 작년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작년에 캐나다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유럽 5개국 계약이 나왔는데 마침 그날은 25% 갭상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위 세론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상한가로 이제 화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삼천당제약이나 주요 투자 포인트가 지금 이제서야 이제 시장에서 믿어주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커버해 주시는 애널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시장과 소통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애널리스트 분이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올 때마다 이 세론으로 시장이 단기 이슈로만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유럽 9개국 계약, 이제는 더해서 가장 큰 계약이죠. 미국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시장이 그동안 믿지 않았다라면은 다 뭐 내용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믿지 않았다라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예전부터 이 삼천당제약 계속 강조해 주셔서 뭐 삼천당 아저씨다 뭐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 계약건 이후에도 뭔가 좀 더 그 말씀하신 뭐 미국 계약 이런 거 이슈 말고도 혹시 뭐 삼천당제약 더 좋게 봐야 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미국 계약이 일단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약간 과열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이제는 없는 이슈를 또 만들어서 또 이제 주가를 또 올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S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구용 인슐린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임상 단계는 약간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S패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녹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일리아 유럽 허가 신청을 낸 게 지난 14일이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진입해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바이오 투자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노하우 같은 거 없겠습니까? 네,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이 알테오젠 주주분들도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한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좋은 흐름을 맞고 있는 것이고 삼천당제약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줬다 뺏기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벌써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정말 힘든 1년을 보내시고 나서야 이제서야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산다라고 사시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 나오는 변동성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바이오 섹터 같은 거는 철저한 공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견디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 주제 결론 내려볼까요? 네, 앞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이 그 뒤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당제약 포스트 알테오젠 1등 후보 예약이라는 한 줄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알테오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